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일요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 곳곳에서 허점과 과도하게 내란으로 몰아가는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공소장에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면 압도적인 원내 의석을 기반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푸념이나 시국 방담 이런 것들을 모두 내란 모의 전 단계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래서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나,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푸념을 내란 모의의 첫 단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말경부터 12월 2일까지 11차례에 걸쳐서 김 전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건 특정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을 만나서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실행한 과정이 목록으로 들어 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 2일까지 장소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국방부 장관 공간, 삼청동 안가 등 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국회 다수 의석으로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민주당과 이재명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헤쳐나갈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푸념식으로 비상대권, 비상조치 등을 언급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을 모두 내란 모의로 몰아간 부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3월 말에서 4월 초경에 김 전 장관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과 삼청동 안가에서 함께한 자리에서 시국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 등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최초로 계엄을 언급했다고 제가 공시장에 적시했습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라면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총선 직전이었죠. 당시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구설 논란 등으로 악재가 쌓였던 국민의힘의 총선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선 결과도 나오기 전에 윤 대통령이 한 발언을 사실상 내란 모의의 시작으로 규정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단순한 시국 방담 내지 푸념을 내란 모의로 단정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속내야 알 수 없지만 비상대권을 곧바로 계엄으로 연결시키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상대권은 계엄 선포도 포함되지만 비상명령이나 긴급명령권도 비상대권에 포함되는 만큼 곧바로 계엄을 언급한 것으로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검찰이 두 번째 계엄 관련 만남으로 규정한 것은 지난 5월과 6월 사이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을 만나서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 라고 말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정국은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주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월 29일 윤 대통령은 이재명과 차담회를 가졌죠. 차담회를 갖고 국무총리 추천을 요청했는데 이재명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대신 윤 대통령을 굴복시키려 했고 협치보다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모색하겠다, 이런 뜻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 대통령의 언급은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의 방점이 찍혔다기보다는 이재명의 폐악질을 중단시키고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에 대한 고민의 방점이 찍혔다고 볼 경우 내란 모의로 몰아가기에는 역시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이재명의 고강도 정치 공세로 인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피력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푸념했다고 외환 유도로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공소장은 두 번째 만남의 시점을 5월에서 6월이란 광범위한 기한을 적시하는 등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세 번째 비상계엄 만남은 지난 8월 초 한남동 대통령 관저였고 참석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3명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윤 대통령이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언급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아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당시는 민노총 간부가 북한의 실행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해온 사실이 적발됐던 시점입니다.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수사권이 제한된 관계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해서 극히 일부밖에 간첩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걱정과 답답함이 잘 묻어나는 그런 대목이죠. 네 번째 만남은 지난 10월 2일 국군의 날 저녁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이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김 전 장관과 여사령관 그리고 곽종건 특정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과 식사를 하면서 정치인 관련 시국 이야기, 언론, 방송계 그리고 노동계에 있는 좌익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후 11월 9일과 24일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공관과 대통령 관저에서 각각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여사령관, 곽 특전사령관, 이수방사령관 및 대통령과 김 장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도 비상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고 대통령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선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24일에는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가 폐악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대목은 계엄 모의라기보다는 국가 지도자로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국가를 바로잡아야 하겠다는 사명감이 드러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12.3 비상계엄의 준비에 나선 것으로 특정한 시점은 11월 24일부터 12월 1일 사이입니다. 김용현 장관은 혼자서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그리고 계엄 포고령 초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계엄 포고문 등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대목은 검찰이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과 여사령관 등이 만났는데 대통령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그 며칠 전이었던 11월 25일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의 정신적인 데미지가 상당했던 그런 시점입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날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여사령관에게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만나서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고 김 전 장관은 특전사 및 수방사 3,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대답하고 미리 준비한 계엄 선포문 등의 초안을 보고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 중 야간 통행 금지를 삭제토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일 대통령 관저에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이 완성됐고 윤 대통령이 검토한 후 승인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공소장은 3월 말경 시작된 시국 방담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12.3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있었던 대통령과 김 장관, 여인영, 곽종건, 이진우 전 사령관의 만남에서까지 그날까지도 대통령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정도의 언급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11월 24일 갑자기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문 등을 작성하는 등 실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1월 9일부터 11월 24일 사이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갑자기 포고문까지 작성하게 되는 그런 실행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막연한 비상조치에 대한 언급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비 실행됐는지를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의 1996년 12월 16일 선고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12.12.5.18 사건 판결이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 이 판례를 인용하면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전의 치밀한 준비로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될 경우 라면서 내란죄의 성립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인정될 경우라고 적은 것은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고 확인할 확실한 증거나 단서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계엄 모의를 최초로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발언이 확인된 부분을 나열하다 보니 3월에 이런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3월에 윤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은 시국이 걱정돼서 비상대권을 통해서 헤쳐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발언했던 것인데, 비상대권이라는 발언을 계엄 모의로 몰아가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런 지적과 함께 다른 증거나 정황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김 전 장관의 공소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